네, 우리 행사의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박원국입니다. 저 역시나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 그랬기 때문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인천에서 왔거든요, 제가. 집이 인천이라서 딱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차가 그렇게 막히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벚꽃들이 또 이쁘게 폈어요, 또? 요 앞에 보니까 벚꽃이 아주 만개를 했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에 그 인천 대공원 쪽에 가가지고 이제 벚꽃놀이를 즐기다 오긴 했는데 여기 벚꽃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네, 사진 찍고 막 서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애기 안고 들고 막 돗자리 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벚꽃놀이가 재밌으세요? 강의 듣는 게 재밌으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발.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지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강의 듣는 게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아는지 왜 이 자리에 계신지를 정확히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벚꽃놀이가 좋다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시간은 제가 이 사업을 왜 선택을 했고 어떻게 선택을 해서 결과를 만들었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죠. 제가 80분 주어졌는데 그 80분 어차피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어쩌면 이 사업의 정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삶에 좀 부족했던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면 1조 부자, 2조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 부족한 내 월급에 50만 원, 100만 원이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더 플러스로 들어올 수 있다면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업을 만나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대요. 행복을 쫓아다니죠. 어떨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표현을 해요. 행복한 순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뭐 좋아하는 강아지와 산책을 할 때. 여러분들 순간을 찾는 건 행복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한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저는 이 사업을 만나서 항상 행복한 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 월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월요병이 없는 세상이 오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뭔가 큰 순간이 아니라 그 상태 그 자체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맛없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걸로도 행복할 수 있지 않아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큰 걱정이 없어. 머리만 닿아도 2, 3분 만에 잠들어. 별 걱정이 없으니까.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런 선물들을 이 NR 커뮤니케이션이 저에게 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정들을 했고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아무튼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 제 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여러분들 식사 좀 늦게 하시더라도 제가 좀 배부르게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여러분 희망이 참 배가 불러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식사 시간이 될 거예요. 좀 표현이 멋있었죠? 즉흥적으로 나온 거긴 한데 전 강사님이랑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해 보여요. 어때요? 왜 웃으세요?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임산부나 노약자 안 계시죠? 전 강사님과 저와 동갑입니다. 어휴 기겁을 하시네. 87년 토끼띠예요. 그렇게 생겼나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웃음을 참는 분들도 계시고 제 나이를 공개를 하면 어쩌다 저렇게 고생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이렇게 걱정들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 사업을 24살에 처음 만났어요. 만 15년 차입니다, NRC가 횟수로. 그러면 제가 24살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올해 몇이에요? 원래 38인데 이제 한 살 깎였죠. 그래서 제 나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생일도 12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완전 끝자락에 가 있어요. 그래서 늘 1살, 2살을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얼굴을 보면 40대 중반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별로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별로 없어요. 원래 이 정도로 태어나면 컴플렉스 덩어리여야 되거든요. 키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고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습니다. 24살 때 여러분들 뭐 하는 나이입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저랑 연배가 거의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똑 까놓고 얘기하죠. 우리 24살 때 있었잖아요. 우리 24살 때 뭐 하던 나이요? 놀던 나이 아니에요? 놀아야죠. 시대에 따라서 노는 문화와 환경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24살 미만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죄송해요. 24살은 저는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나이였냐면 오늘 누구랑 술 먹지? 오늘 어디 노래방 가지? 어느 여자 뒷공문이 쫓아가지? 어느 당구장 갈까? 어느 PC방 갈까? 어느 노래방 갈까? 어느 찜질방에서 잘까? 이거 고민하던 나이예요. 돈도 없고 철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그냥 놀고 싶은 나이. 그죠? 이랬던 나이인데 저도 지금 저를 딱 떼놓고 저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신통방통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 NRC라는 사업을 만나서 들어서 또 이해를 해서 또 선택을 해서 또 개통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결과를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통방통하거든요. 37살인 박원국이가 바라봐도 너무너무 신통방통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은 몇 년 전 내가 선택했던 지금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그 모습들이 만족하세요? 불만족하신다라면 저는 지금 있는 박원국의 이 모습은 24살 박원국이가 선택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24살 때 선택이 지금 옳았냐라고 저 스스로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옳았냐라고 저 스스로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남의 건물 져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 건물 짓는 건물주가 있어요. 저는 24살 때 건물주였을까요? 남의 건물 져주는 후자였을까요? 후자였어요. 전 남의 건물 져주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건물을 지어주면 월급을 받아요. 건물이 올라갈 때는 제가 돈을 법니다. 건물주는 돈을 쏟아붓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죠.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박원국이는 다른 사람의 다른 건물을 또 지어주고 떠나요. 그런데 그 건물주는 그때부터 돈을 벌어요? 벌어요. 네. 그래서 제 꿈이 어릴 때부터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었어요. 건물주 되는 게 꿈. 근데 건물주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직업이 아니죠. 네. 잘 태어나야 되더라고요. 운도 좋아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어쩌면 이 NRC가 만약에 이 강사들이 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건물주와 같은 형태의 NRC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내가 현실에 부딪히던 그 못 이뤘던 꿈들을 어쩌면 NRC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아주 신통방통하게 이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요건 다 넘으셨죠? 거의 다 넘으셨을 겁니다. 24살짜리 사회 경험도 없는 저 꼬마도 이해했는데 여러분들 뭐가 모자라가지고 이게 이해를 안 하는 거겠죠.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사업의 비전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많이 혼났죠? 이제 이 정도면? 좀 준비가 되셨죠?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세상 살기 쉽다래요? 어렵다래요? 어렵다래요.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네. 대한민국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 그래요? 나빠진다 그래요? 나빠진다.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저 10살 때도 우리 부모님 힘들어했고요. 저 20살 때도 힘들어했어요. 맞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올해 경기가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네. 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국가가 물가를 내린다고는 말을 할 수 없고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러죠. 속도를 제지시키는 게 물가 안정인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이 왜 자꾸 어려워지냐면 물가가 계속 오르죠. 자,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손 내려보세요. 거의 대다수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소주 맥주를 환장하고 먹거든요. 하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저도. 요즘에 소주 한 병 얼마예요? 식당에 가면. 보통 5,000원 받죠. 4,000원 받는 데는 굉장히 저렴한 식당입니다. 서울 강남이랑 압구정에 가면 6,000원에서 7,000원을 해요, 지금. 서울에서 제가 가장 비싼 술집이 어디를 들어가면 광화문이 8,000원도 나왔습니다.
소주 한 병에. 광화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소주 값은 계속 올라요, 올라요? 술은 첫 잔은 늘 소맥이죠, 우리.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시키면 얼마부터 시작이에요? 16,000원 시작이에요. 안주 하나 시키면 4만 원, 5만 원 그냥 나갑니다. 네, 저도 지금 와이프랑 가끔 가다 외식을 하게 되면 삼겹살을 2인분 시키는데 보통 7만 원, 8만 원 나와요. 이것저것 된장찌개 하나 시키고 소주 한두 병 시키고 국수도 하나 시키고 이런 찌개다시 몇 개 시키다 보면 보통 7, 8만 원 그냥 올라와요. 그래서 보통 4인 가족으로 식사와 외식하려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냥 나온답니다. 삼겹살은 엄두도 안 난대요. 삼겹살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소고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외식 문화 중에 삼겹살이 대표적인데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 맞죠? 네. 햄버거가 요즘에 그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데 보면 보통 10,000원 넘어갑니다. 세트로 시키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어요. 보통 5,000원 선에서 6,000원 선. 근데 가만히 제가 인터넷 기사나 이런 사회면들을 찾아보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보통 10년에 2배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0억 가지고 있는 100억 부자가 은행에다 100억 넣으면 10년 뒤에 이거 얼마 된다는 소리예요? 50억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건물을 사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죠, 이걸. 가만히 있으면 물가 때문에 떨어지니까. 자,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이 싸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돈이 싸지고 있다는 소리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돈은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겁니다. 돈이 계속 많아지면 물가는 안 잡힐 거고 요즘에 대파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대파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물가. 이 물가 안정이 안 되니까 서민들은 애간장이 타고 맞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누교의 편도 아닙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게 나아진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 네, 준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현업에서 당장 지금 현재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거의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24살 이 사업을 선택할 때 제가 월급을 180만 원 정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던 젊은 청년이거든요. 180만 원이면 작다면 작은 돈이고 이 나이에 크다면 또 큰 돈일 수 있어요. 이 정도 18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NRC를 선택하고 저는 바로 전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전업으로 진행을 하니까 수당이 첫 달에 36,000원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셨겠죠.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겠죠, 저를. 네.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그만두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수당 통장 36,000원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미친 새끼. 네. 네가 돌아도 제대로 돌았다. 네. 미친 거 맞죠? 네. 이때 당시에 제가 180만 원을 벌고 있었고 돈이 없어서 이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 5년 뒤, 10년 뒤가 지금처럼 가는 뭔가 좀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희망, 열망 때문에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과거가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지 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고 내가 옛날에 이만큼 돈이 있었고 내가 옛날에 무슨 직업이었고 내가 직원이 몇 명이었고 얼마를 벌었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미래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미래라는 놈이 참 신기한 게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현재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바뀌어요.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공감하시나요? 자, 그런데 현재라는 이 미래라는 놈이 현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그 시점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가는 동반되는 단어가 있어요. 준비하지 않은 미래를 맞이했을 때 어떤 단어가 동반이 되면 반드시 고통이라는 단어가 수반돼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뭔가 내가 지금 현업에 직업이 있을 때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무언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NR 커뮤니케이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강의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고 훨씬 더 너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도전하라 그래요. 얼마든지. 그리고 나도 좀 알려달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혼자만 잘하면 돼요, 안 돼요? 같이 잘해야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고 너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무언가 기가 막힌 일들이 있다면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의 배움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일 중에 저를 가장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 일이 저한테는 NRC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습니다, 여러분. 난다긴다라고 하는 회사도 많고요. 저희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자랑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회사들 중에 저는 검토를 해보니까 제 나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는 최고의 직업이 이 NR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이 일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지루하지 않으시고. 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하나 우리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금리. 9번째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들으셨나요? 얼마 전 뉴스가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동결이 됐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요? 올라요. 계속 묶어두고 있죠,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가계대출을 받았거나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뭔가 서민대출을 받았거나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대출 없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 대출 내 1,000만 원 이상 있다면 발가락 한번 들어보실까요? 거의 다 드셨어요, 지금. 저는 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빚 없으면 부자래요. 빚 없으면 빚이 없는 거지 왜 부자예요? 말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 삐뚤어졌어도 빚이 없으면 빚이 없는 거지 빚 없으면 부자라는 건 빚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내 빚이 원래 똑같이 1억이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가 다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금리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오르기 시작하고 물가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오르기 시작한데 뭐만 안 올라요? 내 월급만 안 올라죠.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월급이 2배 오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르긴 오르셨겠지만 물가 상승률에는 아주 못 미치는 미비한 수준으로 오르셨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삶은 팍팍해지고. 그래서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냐면 본업은 당연하고요. 투잡을 준비해요. 3잡, N잡 들어보셨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시대가 아니지만 7, 80년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가장이 돈을 벌어서 4인 가족, 5인 가족을 다 먹여 살렸대요. 그리고 저축도 했대요.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엄마 뱃속에 있었겠죠. 어쩌면 아빠 쪽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7, 80년대 때는 한 사람의 가장이 4인에서 5인 가족을 다 충분히 먹여 살리고 대학도 보내고 같이 뭐 저축도 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맞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벌이.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셨거든요. 그때 당시 사회적인 풍토가 어땠냐면 와이프를 일하게 내보내면 남편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지금 시대에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무슨 앙케이트 조사를 했냐면 우리 와이프가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99% 뭐라 그랬냐면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맞죠? 지금은 둘이 벌어도 벅차요? 벅차요. 이 둘이 버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업을 하고 내 일을 하고 퇴근하고 혹은 주말에 또 다른 일을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으로는 이제 살아갈 수 없어. 맞벌이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풍토 맞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지금 부족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쩌면 이 NRC가 여러분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면.
내 월급을 올리려고 하는데 월급이 안 오르니 월급은 올릴 수는 없고 내가 사이드잡 부업의 개념으로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NR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근데 그 돈의 형태가 단순히 노동수득의 형태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에 의한 권리소득으로 꾸준하게 매월 같은 시간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한 번은 강의하다 판사, 변호사가 와서 저한테 직업 바꾸자 하면 제가 안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판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고 뭔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굉장히 좋은 직업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요즘에 꿈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꿈 적으라면 군인, 뭐 대통령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요즘에 뭐 적는 줄 아세요? BJ, 유튜버, 축구 선수 이런 거 적는데요. 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뭐가 돈이 되고 돈이 안 되는지. 여러분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노량진에 방이 없었고요. 컵밥거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공무원 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죠. 많이 줄었죠. 물론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행을 타고 있는 직업군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유행을 타실 게 아니라 문화를 잡으셔야 돼요. 문화. 여러분들 통신은 문화입니까? 유행입니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네트워크도 서서히 문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저도 이 사업 만나기 전에 직장생활 했다 그랬잖아요. 직장생활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네. 세상에 직장생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시더라고요. 네. 왜 남의 일인 거니까. 그 직장생활 하는데 제가 5시에 무조건 일어났었어요. 뭔 일을 했냐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하이바 쓰고 이제 안전모 쓰고 현장 관리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부들을 관리하고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23살, 24살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건축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축 기사 자격증. 이 자격증을 가지고 출근을 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5시 정도 되면 인부들은 다 이제 퇴근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인부들이 못다한 일들을 이제 관리직들이 나머지를 대신하고 그 한 일들을 우리가 서류 작업을 하고 나면 보통 7시에서 8시 정도 됩니다. 8시. 근데 이제 건설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안 계시고요. 보통 기숙사를 잡고 그 근처 이제 숙소를 잡고 같이 생활을 해요. 남자분들끼리. 여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과장님, 뭐 차장님, 그리고 대리, 사원, 기사 이런 사람들이 한 3, 4, 5 모여가지고 한 4명이서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8시에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면 남자 넷이서 뭐 할 것 같으세요? 술 어떻게 안 보셨는데 그렇게 잘하세요? 네? 현장 근로를 해보셨나 봐. 4명이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술이 시작돼요. 술이 시작되면 보통 이 술 시간이 일찍 끝나면 12시, 늦게 끝나면 1, 2시까지 먹어요. 즐거웠겠죠, 제가. 아주 행복하고 술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제가 술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때 술에 질려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먹냐면 보통 3병은 기본으로 먹어요. 따라주는 술, 상사가 따라주는 술 안 먹을 수 있어요? 눈치 보면서 다 먹게 돼요. 마지막에 남는 모든 술들 저한테 줘요. 한 번은 저희 그 같이 근무하던 차장님이 중국으로 출장에 가서 중국에서 좋은 술을 또 우리 회사로 택배를 보냈네? 여러분 중국 술 독한 거 아시죠? 그 독한 독주를 50도가 넘는 거라고 좋은 거라고 우리 회사 사람들 먹으라고 생각해서 보내줬는데 다 한 잔씩 드시더니 과장님이 못 먹겠대. 그 남은 거 아까우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박 기사 일로 와. 제가 기사였거든요. 기사. 원래 기사라 그래요. 마지막 막내를. 박 기사가 그걸 다 먹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트름을 하면 그 술 냄새가 올라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네. 제가 이때 무슨 버릇이 생기냐면 술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절대 술을 권유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사람 죽이는 노릇이구나. 이때 깨닫고 지금도 저희 파트너 중에 술 안 드시는 분들은 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는데 빨래 누가 해야 돼요? 막내가. 청소 누가 해야 돼요? 막내가. 심부름 누가 해야 돼요? 막내가. 누가 제일 빨리 일어나야 돼요? 막내가. 누가 제일 늦게 자야 돼요? 막내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꿈이 있었어야 돼. 꿈. 딱 10시간만 푹 자고 싶다. 정말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쉬었거든요. 1박 2일 딱 한 달에 한 번. 그 1박 2일 동안 저는 잠밖에 안 했어요. 잠밖에. 여러분들 이게 직장 생활이에요. 180만 원 받던. 네.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었으면 건설 현장 말고 설계사무소 다닐 때는 열정페이 들어보셨죠? 야근은 야근대로 11시, 12시까지 하는데 월급 90만 원 받으면서 일했었어요. 이게 직장 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겠죠. 뼈를 묻고 싶었겠죠. 네, 이런 생활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요. 그러다 한번 사건이 생겨요. 비 오는 날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우리 속된 말로 공구리라고 그러죠. 공구리. 공구리를 치는 날 비가 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압축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구리를 쳐놓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비닐을 가지고 그 공구리 친 곳을 덮어야 됩니다. 신속해야 돼요? 느긋느긋하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움직여야죠. 또 막내니까, 나는 열정을 가진 막내니까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절대로 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못을 밟을 수 있거든요. 걸어다니면 못을 밟아도 뚫지 않죠. 근데 뛰면 가속력에 의해서 발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날은 열정이 가득 찬 제가 갑자기 소낙비를 맞으니까 빨리 비닐을 덮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이 공사 현장을 뛰어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딱 정신이 잃었어요. 딱 쓰러져서 보니까 나무에 박혀있던 그 못이 제 발을 뚫어서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딱 찔릴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정말 딱 들었는데 발에 나무 토막이 딱 같이 올려오고 그걸 보면 그때 아파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저희 대리님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 발을 들고 확 뽑아낸 다음에 신발을 벗기고 파상풍 걸릴 수 있으니까 피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쫙 뽑는데 정말 하늘 2m까지 피가 쭉 올라가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사람이 제 몸에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발이 퉁퉁 붓고 대충 이제 붕대를 붕붕 감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쉬라고 하는데 또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또 기숙사 들어왔다가 기숙사에서 눈치 보이니까 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직장 생활이라고. 네.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험난한 직장 생활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직장 생활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나쁘다 하지 마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도대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내 3년 뒤 미래는 우리 주임님이고 내 5년 뒤 미래는 우리 과장님인데 이들에게 비전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수익을 벌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가정에 대한 불화와 왜 월급은 쥐꼬리 많은지에 대한 비비불이 늘 난무했던 그 직장에서 제가 희망이라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겠다. 그래서 일을 그만둡니다. 그 다친 사건도 있고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그만두고 한 2달여간은 술로 지내요. 술로. 나는 뭐 해야 먹고 살아야 되지?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뭐 키가 큰 것도 아니야. 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반반하게 생긴 얼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영화배 왜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시죠 갑자기? 네? 그냥 웃으려고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 싸우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를 달아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사람인 뒤지고 알바몬 뒤져서 다시 또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직장 생활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좀 편한 곳을 좀 찾아보자. 우리 직장 구할 때 사람들이 3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요. 이 일이 좀 쉬웠으면 좋겠어. 그죠? 그죠? 개인 시간이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리고 월급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를 놓고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일이 쉬워요. 개인 시간도 많이 준대. 월급이 70만 원이야. 월급을 한 200 준대요. 괜찮아. 한 220 준대. 내가 180 받고 있는데 220 준대. 괜찮아. 좀 쉬워요. 쉬는 날이 없어. 그죠? 월급도 많아. 개인 시간도 다 주겠대. 9시간 출근, 6시간 퇴근. 근데 일이 엄청 빡세. 이 3가지를 놓고 우리 잣대질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3개 다 만족하는 직장이 있던가요?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 짓을 계속 하면서 여기 서류 넣었다 저기 서류 넣었다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학교에 다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졸업증명서를 띄워오라는 회사가 있어서 제가 제천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었고 저희 집이 충주거든요. 충주 아세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본가가 이제 충주에 있고 충주에서 이제 제천으로 학교를 가게 됐고 그 제천에 있는 학교에 다시 가서 졸업증명서도 뗄 겸 좀 교수님한테 다시 좀 잘 보여서 교수님이 이제 일자리도 그때 당시 저희가 직업 전문 학교 같은 거여서 직업도 이제 추천을 해주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좀 잘해서 장학금도 꽤 많이 받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가서 말 좀 잘해가지고 좀 좋은 일자리가 있을까? 겸사겸사해서 학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들 만나고 조교님들 만나고 인사하고 충주에서 이제 제천에서 충주로 집에 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버스비가 4,500원 정도 됐었어요. 터미널. 제천 터미널에서 충주 터미널까지. 근데 제가 지금 백수잖아요, 백수. 한 푼이 아쉬운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천에서 충주까지 통학버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타고 다녀 사람들은 몇 시에 출발하는지, 어디서 내리는지 이걸 빠삭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졸업은 했지만 이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학생인 척하면 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뭐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진 않을 거니까. 중간 어귀에 앉아가지고 딱 대가리를 쳐박고 난 이제 뭐 먹고 살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에 좋은 취직 자리 없나? 뭘 먹고는 살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2병 들어보셨어요? 중2병? 중2병이 어떤 병입니까? 이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무서운 사람이 없고 그죠? 다 컸고 내가 탁 어깨 한 번 치면 사람들 다 쓰러질 것 같고 이 세상 무서운 게 없는 나이가 중2잖아요. 근데 이 중2에 반대되는 내용이 대입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대입병. 이 대입병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중2병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뭐가 좀 되는 줄 알았더니 대학교 2학년 때쯤 되면 우리 왜 군대에서 병장 마로봉 정도 되면 느끼는 병들 있죠. 이제 사회 나가서 뭐 먹고 살지? 약간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대학교 2학년쯤 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좀 남들처럼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대입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딱 그 상태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대입병. 이제 어떡하지, 내 인생? 대가리를 축 쳐받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을 하기 전에 한 명이 들어와서 제 옆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을 했어요. 제천에서 충주까지 버스 시간으로 약 5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20분 정도 흘렀는데 옆에서 앉아있던 이 한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원국이 형 아니에요? 제 이름도 안 써놓고 시작했네요. 제 이름 박원국입니다. 저 처음 보신 분 많으시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래서. 원국이 형 아니에요? 옆에서 딱 얘기를 해요. 옆에 봤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컴퓨터 자격증 딴다고 컴퓨터 학원을 한 두세 달 정도 다녔을 그때 옆 학교에 다녔던 한 살 어린 동생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름이 이원신입니다. 이원신. 이 친구가 딱 앉아있어요.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왔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음악만 듣고 눈 감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보니까 20분 뒤에 원신이가 원국이 형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5년 만에 만났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사이였냐면 제 휴대폰에 그의 휴대폰에 서로 연락처가 없었던 사이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정말 버스에서 딱 만났어. 만나가지고 반갑다. 어떻게 지내니? 잘 살고 있었니? 근데 너는 어디 학교 갔니? 이러고 갔니? 몰랐니? 지금 무슨 과 다니? 보니까 물리치료학과 여기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한 5분 10분 얘기를 하는데 형 요새 뭐예요? 딱 질문이 들어와요. 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백수. 백수로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준비 중이잖아요. 우리 취준생 그죠? 네? 나 취업 준비하고 있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너는 뭐하니 요새? 저는 학교 다니면서 형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냄새가 좀 나죠 이제?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형.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감정이 들어가냐면 부러운 거예요. 이 친구가.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친구의 반응이 너무 부러워. 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너무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민을 한 살 어린 동생한테 풀어놓자니 너무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서 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 휴대폰 사업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휴대폰 사업. 휴대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다 보면 거절 많이 받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도 24살인데 이 친구 23살인데 휴대폰 이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그거 다단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단계에 다자도 나오지도 않았고 전혀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너 그게 다단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형 다단계가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단계는 아닌갑다. 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너 다단계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다단계를 제대로 알고 다단계냐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찔러보는 겁니다. 이 다단계지라고 물어보는 요 내용에 함축된 말이 뭐냐면 네가 들어보니까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면 난 들어볼 의향이 있어 라는 질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남자 여자가 썸을 탈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해래요. 뭐해? 여러분 뭐해라는 단어를 썸남이 나한테 보내면 떨려요? 우리 연애 안 해보셨어요 혹시? 뭐 다 못소리예요 여기는? 네? 떨리잖아요. 썸 타고 있는 이 상대방이 나한테 뭐해라고 물어보면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해에 함축된 뜻이 뭡니까? 그렇죠. 연애 고수가 여기 앉아 계셔요. 보고 싶어래요.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 휘둘리시면 안 돼. 다단계지라고 했을 때 다단계가 뭔데? 라고 질문으로 받아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안심이 되면서 이 친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 어차피 오늘 이 버스는 충주 이마트 앞에서 내릴 건데 이마트 앞에 우리 대리점이 있어요. 형. 가서 형이 한번 들어보고 아니고 별로다라고 생각이 되면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머리 짱구를 굴렸죠. 가서 들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뭐가 생겨요? 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보고 아니라 그래야겠다. 아니라 그러면 한 살 어린 동생한테 뭘 얻어먹을 수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 밥을 사주지 못할 망정 그 5,000원, 6,000원짜리 밥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센터에 쫄래쫄래 쫓아가게 돼요. 이게 제가 처음 NRC를 만난 루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찌질해요? 네? 찌질해도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센터에 쫓아 들어가가지고요. 몇 시에 들어가면 3시 정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3시에 들어왔더니 누가 앉아 계시냐면 우리 서은석 사다이문 선생님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분이 이제 저희 스폰서 사님이십니다. 딱 들어갔더니 막 초대가 된 거죠. 이제 제가 갑자기 준비된 초대가 아니라 딱 들어가서 강의를 한 타임 들어보래요. 강의. 아니 세상에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데 강의를 들어보라니까 이상해요? 이상해요. 근데 어차피 나는 뭘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강의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밥을 먹어야 돼. 그래도 시간을 때워줘야 되잖아요. 5분 있다가 나가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뭐 안 할 건데 뭐 강의는 한번 들어보지. 딱 들어왔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2시간의 강의를. 2시간의 강의를 하는데 2시간 강의 내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왜 재밌냐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야 대리점 사장님이 저렇게 돈을 보내? 야 선불이라는 게 있었어? 야 누적소득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권리소득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타임에 나왔던 그 기초사업 설명의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안 할 이유 있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안 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이유를 찾지 말고 안 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어차피 휴대폰 썼고 대기업한테 SK, KT, LG유플러스한테 매달 돈을 줬고 그걸 통해서 대리점 사장님이 나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대리점 사장님이 돈을 벌어갔는데 그걸 내가 가져갈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을 때 나한테 권리형의 소득으로 누적형의 소득으로 아이템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세상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 강의를 듣는 내내 쏙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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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하다가 결국에 뭐가 나와요? 이게 드디어 나와버린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촉이 좋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촉이었어. 너 다단계지? 할 때 그 촉이 맞았던 거죠. 정말 신기하게 사람이 이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습니다. 눈을 감고요. 듣지 않기 시작해요. 듣지 않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지 말아야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의리가 생긴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한 살 어린 동생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나는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차피 이따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이 사업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근데 설명을 해주려니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없잖아요,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 제대로 듣고 이 친구한테 왜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때려가지고 안 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다시 들었어요. 듣는데 뭐라 그랬냐면 저희 스폰서님이 3가지 질문합니다. 이 3가지 질문 하는데 이 3가지 질문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단계가 나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방옥 씨 다단계 나쁘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요. 강의 도중에. 어차피 강사랑 저랑 이렇게 둘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렇게 착하게 얘기 안 하고 나빠요 이렇게. 다시 나한테 질문하지 말아라. 아주 퉁명스럽고 싸가지 없게 딱 얘기를 했어요. 나쁘죠? 이렇게 얘기했죠. 2번째, 다단계를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싸가지 없게 또 얘기해요. 한 번만 더 질문해봐. 그러면서 3번째,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 다단계가 나쁘다고 얘기하셨고 해본 적이 없는데 다단계가 왜 나쁜가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 인간관계 망치잖아요. 돈 투자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강매시키잖아요. 집단 교육을 시키잖아요. 감금을 시키잖아요. 뭐 휴대폰을 뺏기잖아요. 대출을 시키고 막 별의별 내용들이 다 떠다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건 드러난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이야기하는 건 왜 피해자가 생기며 왜 강매를 시키며 왜 감금을 시키는지 그 왜에 대한 본질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냥.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이 일에 대해 지식이 없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인지. 사고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이 인지를 바라보는 사고를 메타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임을 알면 세상이 바뀝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임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부정만 하고 있었구나. 근데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띠로 까무러칩니다. 아니, 다단계면 다단계지 합법이 어디 있어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강의를 쏙쏙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2시간 강의란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강의하고 나와서 우리 또 테이블 미팅 하잖아요. 강사보다 제가 말이 더 많아요. 많은 것들을 질문했어요. SK 왜 광고 안 해요? 그럼 이렇게 좋으면 왜 다른 통신사 선불 안 해요? 뻔한 질문들 있잖아요. 똑같이 하고 정신을 차리고 센터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 8시 30분이 됐더라고요. 밤 8시 30분이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휴대폰이 하나, 제가 원래 쓰던 휴대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하나 더 나와. 옵티머스 Z. 정신 차리고 보니까 휴대폰이 개설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휴대폰 개통을 안 하지만 그때 당시는 휴대폰을 무조건 개통을 신규로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있던 단말기도 팔아버리고 막 하고 했었어요. 지금은 유심칩만 바꾸면 되지만 이제 라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원래 쓰던 폰이 나오는데 정신 차리고 8시 반이 됐는데 휴대폰이 하나 더 나와요. 이게 뭐지? 귀신이 홀린 것 같아. 집에 가서 누워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강의를 다 들으면 재밌기도 하고 될 것 같아. 저 강사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또?
그러면서 이미 난 돈방석이 좀 앉을 것 같고 뭔가 하자는 대로 해보면 좀 잘 될 것 같아. 근데 이 문을 딱 열고 나가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하면 안 되는 일로 바뀌어요. 그 집에 갔더니 저도 똑같아요. 센터에서 들어보니까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니까 안 될 것 같아.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기당한 것 같죠? 그 친구한테. 결국에 밥도 못 얻어 먹었어요. 밥은 무슨 밥이야. 그냥 휴대폰만 하나 개똥을 시켜 나왔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일 이거 가서 해지를 해야겠다. 집에 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개통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그렇지 내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 있는데 왜 이걸 하나 더 개통했지? 하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원신아 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몇 시에 가면 되니? 아주 태연하게 형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6시 전에 오시면 돼요? 해서 제가 3시쯤 다시 센터를 갑니다. 다시 센터에 가서 3시쯤 해지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우리 서원석 스폰서님의 아버지가 서종록 센터장인 그룹장님이 계세요. 충주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때 당시 이제 루비즈급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서류를 받아가지고 해지를 해주겠다고 서류를 쓰래요. 서류를 다 썼죠. 해지 서류를. 다 썼는데 근데 이 해지 서류 쓰는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마침 이분이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아들. 마침 서원석 사장이 집 안에서 보상 플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기다리면서 강의 한 타임 더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안 들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어제 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강의도 또 잘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나 한번 또 들어봤어요. 들어서 강의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해지가 벌써 됐으려나? 해지가 되면 다시 개통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에 이분한테 혹시 죄송한데 해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 좀 해달라고. 쫄래쫄래 나가셨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해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달라고. 나 이 사업 다시 한번 해보겠다. 다시 이 사업 해야 되잖아요. 맞죠? 강의 들으니까 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지 서류 안 넣으셨어요. 그냥 늦는 척을 하셨던 거예요. 네. 강의 한 타임 들어보고 또 해지를 방어하고 집에 가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또 해지해야지. 이 짓을 한 3번을 반복합니다. 3번을 반복하다 더 이상 쪽팔려서 내가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더 이상 해지는 못하겠다. 내가 써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사업이 대단한 열의와 준비된 자들이 만나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갔던 그 와중에 아주 우연찮은 계기와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그게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좀 덜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친한 사람이었어요? 안 친한 사람이었어요? 전혀 휴대폰 연락처도 없는 그냥 5년 전에 한번 컴퓨터 학원 같이 다녔던 한 살 어린 동생한테 이 사업을 만났어요. 지금 이 친구는 저를 데려다 놓고 2달 만에 사업을 그만뒀거든요. 부모님이 하도 지랄지랄들 하셔가지고 그만뒀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친구 때문에 이 사업의 비전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의 내용을 봤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친구가 가장 고맙고 감사한 사람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버스에서 여기에 자리가 있을 때 여기에 탔죠? 그리고 20분 동안 아무 말 없었죠, 이 친구가? 그 20분 동안 왜 말을 없었을까, 이 친구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고민. 여러분들 우리 초대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초대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두려운 거죠, 사실. 뭐가 두려워요? 거절의 두려움이고요.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떨까? 맞죠? 이 친구가 20분을 왜 망설였다고요? 거절을 할까봐. 누가? 제가. 그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20분을 망설인 거예요. 20분. 만약에 저 50분 동안 저 친구가 저한테 말을 안 해줬다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벌고 있는 수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따 후반부에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결과들이 이 친구 입 한 번에서 시작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업은 그렇게 대단한 사업. 여러분들의 그 정보 전달 한 번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상대방에 엄청난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초대는 두려움이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용기. 네. 여러분 그룹장님들은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저 뒤에 계신 그룹장님들도 초창기 골드 루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저분들은 안 두려워서 그룹장이 된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뭐가 뛰어나냐면 저는 메타인지가 뛰어나거든요. 가만히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초대를 안 하기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압력도 들어오고 불안.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함께 조직을 만들고 팀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인데 가만히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초대가 좋니? 저도 싫대요. 제 스스로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요. 초대가 싫어. 근데 안 할 수 있는 그것도 싫대요. 빨리 하자. 그래서 저는 초반에 6개월 동안 50명, 제가 알고 있는 지인 50명한테 다 정보 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초대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저도. 근데 안 할 수 없었어요. 안 할 수 없으니까 빨리 하고 매를 빨리 맞아야 돼요, 늦게 맞아야 돼요. 빨리 맞자라는 마음으로 그때 50명을 다 해치우고 6개월 동안 지금까지 그 50명 초대한 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어요. 대박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 50명을 5년 동안 해요. 그 50명을 누군가는 10년 동안 해요. 그 50명을 15년 동안 명단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게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영업자는 셔터라도 열지.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뭘 열어야 돼요? 주둥이를 열어야 돼요. 주둥이를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 이분이 그때 나한테 용기를 내줘서 두려웠지만 나한테 용기를 내줘서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추천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줬을 때 100명 전달하면 100명이 다 그런 소리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명 때문에 여러분들 다 보상받으실 거예요. 그게 이 사업이에요. 맞죠? 이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어렵고 힘들었고 눈물 짜고 뭐 이런 내용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지금 NR 커뮤니케이션이 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그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를 시작으로 해서 소비자 유통망을 만드는 일 맞죠? 나를 중심으로. 이 유통망이 크면 큰 돈을 버는 거고요. 작으면 작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템의 특성과 네트워크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조직 형태가 계속 ING 되는 형태더라. 작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조직으로 여러분들이 끌어나가시는 거예요. 주력 아이템이 통신과 엠보임 상품이 있는 거죠. 맞죠? 제가 이 사업을 딱 시작을 하고 나서 몇몇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100%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다 수락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조직과 소비자를 균형을 맞추는 사업이 돼요. 이제 제가 2010년도 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100% 조직만을 외쳤었어요. 또 지금이 와서 누군가는 소비자만 외치는 그룹들이나 있습니다.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믹스됐을 때 아주 환상적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 과수원을 사서 사과 나무만 있으면 사과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사과 나무도 적절하게 있지만 그 안에 열매, 즉 소비자가 적절하게 만들어졌을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가장 친했던 대학교 후배 한 명을 초대를 했는데 이름이 이규성입니다. 이 친구는 군대 가야 되니까 형 사업은 너무 좋은데 나는 좀 안 될 것 같고 형이 충주에 있으니까 나 충주대학교 다니는 내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소개시키고 나 군대 갈게. 그러고서 한 명을 딱 소개시키고 군대를 갔어요. 그 소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정상영 사장님이라고 다이아몬드 사장님입니다. 네. 정상영 사장님이 아주 꿀망똥망한 눈으로 보상 플랜만 이해하고 다른 모든 강의들은 이해를 못했던 아주 해말 같은 친구인데 21살 때 이 사업 정보를 만들어요. 21살. 저 24살이고 이 정상영 사장님은 21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들에 있었던 친구들이 NRC 정보를 접한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하는 그룹들도 없었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막았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초대밖에 없어요. 초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손가락을 많이 빨았죠. 근데 요즘에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돈 벌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스토리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물론 저희도 블로그를 하기 전까지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초대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정상현 선생님이 사업을 초창기에 나와서 군대까지 갔다 오고 다시 리크루팅이 돼서 나와서 지금 저랑 함께 13년 차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13년 차. 근데 블로그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냐면 글을 쓰기도 하고 외주 업체한테 광고를 맡기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로 개통을 하냐면 한 달에 보통 100대 정도 개통해요. 지금도. 한 달에. 블로그를 하루에 하나씩은 매일매일 썼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루비 마감하는 건 여러분들 당연하고 요즘에 그 보상 플랜이 우리가 4월 때부터 바뀌면서 루비를 유지하고 루비를 승급하는 포커스에서 사실은 에메랄드 직급으로 많이 올라갔죠. 공감하시나요? 에메랄드 직급을 마감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포인트가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직급장려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에메랄드를 4번 마감해요. 한 달에.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됩니다. 억대 연봉을 가져가요. 지금. 네. 능력이 큰 사람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여러분들 바위를 뚫는 건 강한 물살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했던 것. 과거에는 매일매일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패자는 출발하기 전에 계속 고민하다 출발을 못한대요. 그런데 성공자들은 일단 신발끈 묶고 출발하면서 시작을 한대요. 그게 성공자, 실패자를 나누는 가장 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매일매일 썼던 그거에 만들어지면서 이 친구가 친구들을 몇 명 소개하다가 대학교 선배가 한 명 나옵니다. 그게 김경도 사입니다. 이 김경도 사님이 와이프를 소개합니다. 김규리, 두 분 다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 두 분 다, 이 김경도 사님이 블로그를 얼마나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 블로그를 몇 개 쓰는 거예요? 보통 하나 쓰면 많이 쓰는 거죠. 이분이 하루에 8개를 씁니다. 다이아몬드 사님이시고, 한 달에 거의 100대를 또 개통해요. 지금도. 네, 대박이죠. 네. 여러분들 블로그를 쓰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돈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네. 돈이 안 들어가고 노력만으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 김규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신 개통을 거의 못해요.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엠보임 소비자를 유지하는데 한 50명 정도 엠보임 소비자를 유지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각 라인마다 제가 1대1 면담을 다 합니다. 제가 이제 리치원 그룹장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1박 2일 세미나를 하고 있고 저기 밑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 저는 1대1 미팅 다 해요. 다 해서 주특기를 하나씩 가지자 우리가. 주특기. 보임이면 보임이 돼. 통신이면 통신. 뭐 더세린도 좋다. 뭐 퍼마라이프도 좋고 엘리엄도 좋고 사장님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주력 아이템을 내가 완전히 마스터해서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살자는 거죠. 일이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통신을, 누군가는 보임을 갖다가 전문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을 갖추셔야 돼요. 이 지식은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데 NR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우리 기존 사업자분들 다 있으실 텐데 저는 이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보상 플랜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럼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하지만 설명할 줄 모른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통신이면 통신, 보임이면 보임, NRC면 NRC, 보상 플랜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전문화 지식을 갖추셔야 돼요. 그러면 NRC에서 밥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재밌어지고요. 박원국이는 그룹장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한 달에 한 3, 40대, 4, 50대 정도를 지금도 개통을 해요. 네. 제가 안 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도 매달 한 4, 50대 정도 지금도 개통을 하고 있고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태 이사님이라고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분은 엠보임 소비자는 70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친구인데 정말 게으른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추천했지만 너무너무너무 게으르고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도대체 여기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인지 말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딱 앉혀놓고 우리 친구 대 친구로 말 까고 그룹장이고 스폰서 다 필요 없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 여동생도 있어요. 피미희. 에메랄드 사임이신데. 동생까지 여기다 댈떠놓고 우리 뭐 하는 거야. 안 된다. 다시 해서 머리털 잡고 매일 저랑 새벽 4시까지 전단지 작업을 했어요. 전단지. 서울에 전단지 붙을 때가 많거든요. 모든 작업에 모든 도시에다가 작업을 다 해가지고 한 4, 50명 될 때까지 만들어 놨더니 지금도 이제 70명을 유지하고 지금은 전단지를 안 하지만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를 또 찍어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 서동석 사장님 아까 우리 서은석 사장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요분도 개통을 한 달에 한 80에서 90대 정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직급 마감도 하고 있고 다이아몬드까지 승급을 했고 이러면서 라인에 매출이 뜨기 시작하는 라인에 매출이 뜨기 시작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재미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업을 15년 했어요. 15년 했는데 아까 우리 전타임에 정주일 강사님이 배징의 법칙 해가지고 10원을 뭐 30개월 받고 한 친구는 300만 원을 30개월 받고 요거 그래프 보여주셨죠? 뭐 53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제가 13년 동안 벌었던 수익보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벌었던 수익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배징의 원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요즘에 너무너무너무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안 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직도 공사 현장에서 못을 밟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조직망이 확장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신 소비자가 누적으로 현재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0명. 유지되고 있는 소비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8,000명이 이쪽에 8,000명, 이쪽에 0명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건 4,000명 있으면 제일 좋죠. 뭐 그렇게 환상적인 밸런스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다 해보니까 한 8,000명 정도 돼요. 이들이 5만 원씩 쓸까요, 선생님들? 5만 원씩 쓸까요? 제가 쓰라 말아 할 필요도 없죠. 접어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이쪽에는 가족도 있고 온라인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신불자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달에 5만 원씩만 쓴다고 가정을 하면 월 4억 매출 맞습니까? 네. 다 해서 월 4억 매출. 한 해 거의 한 50억 정도 매출 뜨는 것 같아요. 한 해. 이 중에 제가 매출하는 건 몇백만 원도 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직력이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비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직원의 월급은 누가 줍니까? 사장님이 주죠. 사장님의 월급은 누가 줘요? 직원들이 줘요. NRC에서는 사장님이라 그럽니까? 직원이라 그럽니까?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의 월급은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 매출이 곧 내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맞죠? 4억의 매출은 다음 달에도 뜰까요? 언제까지 뜰까요? 이 사람들이 쓸 때까지. 정말 재밌는 게 저는 보임 영어에 대한 수강생이 제가 관리하는 수강생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영어를 잘해 보이나요? 제가 레벨 2가 나옵니다. 2. 레벨 테스트라니까 2가 나오더라고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레벨이죠. 대신에 한국말을 잘해요. 굳이 영어를 잘해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랑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산하에 엠보임 수강생이 현재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해서 700명 중에 제가 관리하는 수강생이 몇 명이라고요? 한 명도 없다. 네. 여러분들 700명 정도 수강생이 된다는 건 웬만한 학원장을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라고 하는 학원 장님보다 수강생이 많은 거예요, 전국에. 엄청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엠보임 영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엔텔레콤을 만들었나요? 제가 KT를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합니까? 아니요. 이 아이템 다 제공되는 거 맞아요? 이 제공된 아이템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혀서 어떻게 내가 활용했냐에 따라서 저의 수익이 결정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원장보다 부럽지 않은 수강생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시간이 많아요. 네, 재수없는 소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한 순간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상태가 돼야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건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업의 비전의 끝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 수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있어요. 그게 조직을 만들어내고 시스템화된 조직을 갖추게 되면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나의 수익은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면 정말 내가 뭔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그리고 돈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말 저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결핍. 여러분 결핍 다 있으세요? 저는 정말 돈에 대한 결핍이 있었거든요. 제가 쌍팔년 87년도에 태어나긴 했지만 무슨 조선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저희 집에 어릴 때 화장실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제가 1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 저 이 2명을 키운다고 옷가게를 하면서 가게에 있는 쪽방에서 제가 생활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4살, 5살, 6살 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휴지통 발 밟으면 뚜껑 올라가는 거 아시죠? 초록 색깔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저희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앉고 다 볼일 보고 나면 엉덩이에 똥 네모나게 이렇게 자국이 생겨요. 네. 그게 아픈 줄도 모르고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라서.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겠더라는 거죠. 조금씩 커가면서 학교에서 준비물 사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엄마 맨날 승질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10시에 들어오는데 아침에 너무 피곤하시니까 제가 학교 갈 때까지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들어오자마자 엄마 내일 학용품 사게 돈 줘 이러면 어머니가 야, 이 쌍놈 새끼가 돈을 만들어서 주냐?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엄마가 들어왔을 때 돈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침에 나갈 때 얘기하겠구나. 엄마한테 와서 아침에 돈 얘기를 했더니 이 쌍놈 새끼 눈 뜨자마자 돈 얘기하네. 그럼 나 돈 얘기 언제 해야 돼? 도대체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너무 방황들을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최고의 결핍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결단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돈 때문에 한 번씩은 다 힘들어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돈 때문에 자존심도 상해 보셨을 거고 정말 우리 가족한테 힘든 상황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눈물도 한 번쯤은 흘려보셨을 거고 피눈물 흘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돈 때문에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상황 속에 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왜 어린 저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NR 커뮤니케이션이 저에게 주는 선물과 그 가치의 크기는 정말 저를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줬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가 다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들을 잘 조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조합을 해서 내 걸로 좀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두에 시간을 어떻게든 안 맞춘다 그랬는데 그래도 맞춰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거든요. 네. 겉으로는 세게 얘기했지만 사실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